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 87년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 또 국민 통합, 또 우리 사회의 대개혁과 또 성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과 비전을 어제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 또 이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 오늘 박종호 스팟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만나서 말씀을 이어가 보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국립현충원 방문 현장 여러분과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 TV 저희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보고 계시고, 자, 박종호 스팟 이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일정 지금 보면은 현충원 방문 예상됐던 반대, 특히 통합에 방점을 둔 오늘 일정인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어제 네.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현충원 방문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그런 일정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까지 네. 참배하겠다, 아하. 이렇게 계획이 공지됐어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2017년도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도 현충원에 방문해서 헌화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 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동안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에는 네. 이 두 곳도 방문한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에 방점을 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수락 연설할 때 통합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 이 자리, 국민들의 통합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이제 비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를 상대하고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이런 강력한 리더십, 네. 의회의 지원을 받은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네.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뭐 소통도 안 하고 통합도 안 하고 대통령 되니까 갑질만 하고 네.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더라, 좀 이렇게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독주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게 후보자로서의 도리이자 네.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 그렇습니다. 네.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어허. 나는 정적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예. 극우 보수주의자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조갑재, 정규재 이런 평론가들하고도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정규재 씨하고는 보수 언론 매체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네. 이런 모습들은 본인은 일부 어떤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믿고 맡겨달라.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립현충원 참배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이 전직 이제 대통령들의 묘소 방문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방명록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글을 남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오마이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제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네,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첫 줄에 적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자, 지금 한준호, 전현희,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 일정에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첫 오늘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글과 함께 방명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방명록 글을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SNS 스타 같은 제일 먼저 네. 촬영해서 너무 재밌죠.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현충원 방문 현장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도 오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드리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 선출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자, 선출된 이 현장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가슴이 벅차고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 국민의힘이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치졸하고 지조라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유치하게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저 당은 정책은 어디 가고 오로지 그냥 발목 잡기 그다음에 이재명 잡기에만 몰두하는구나 되게 한심스러웠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온 이 세 분의 경선 후보자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나, 근데 그걸 망가뜨린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네. 이거를 어쨌든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경선 후보가 될 텐데 그 후보를 위해서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얘기였고요. 그 과정 중에서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실제 이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세 명이 서로 협동해 나가겠다,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네. 희망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뽑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되게 희망찼습니다. 희망찼다. 사실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오마이 TV가 갔었죠? 오마이 TV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네,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을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저도 이 토론을 여러 번 이 사회도 보고 지켜봤지만은 이 정책과 또 비전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 처음 저는 또 봤고 이게 정말 토론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진행을 해서 그렇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던 토론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 이 대선 경선 후보 토론과 국민의힘 토론이 너무 대비가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토론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이따가 사진 찍고 가셔도 됩니다. 뭐야 나는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밑에서 야 여기 나왔으니까 네. 드라마 찍을 역사적인 그 현장에 자리야. 함께하고 와서 계신데 사진 찍고 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통합할 것인가 화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수락
후보의 수락 연설을 보니까 통합 키워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내란 주요 종사자들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탈환을 하고 내란 종식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하죠. 네.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최근에 기소했고 감사원에서 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통계 관련 문제가 있었다 발표를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바로 이 시점에 그러한 발표, 그다음에 기소, 무리한 기소를 네. 한다는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대선에 행정부에 남아있는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공작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항소 대법원 판결이 빨리 진행되는 사항들,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의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행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검찰 행정부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 장당들이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네. 아니 뭐 좀 선거를 하려면 밖에 나와서 하든가 그만두지도 않고 그 안에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선수를 뜨려고 하고 또 국가 세금으로 자기 선거 운동을 하고 네. 이런 정말 안 좋은 선례들을 마구 만들고 있어요. 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계속 일관적으로 말을 했었어요. 원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어갈 사안이었다. 왜?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걸로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만약에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법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 쟁점들을 가지고 넘기는 거는 잘했다. 두 번째, 넘긴 건 잘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전원 합의체로 넘긴 사건들은 오래 걸려요. 대부분 평균 걸린 시간이 3년 6개월이 넘어요. 3년 6개월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유죄를 무죄로 다시 하는 거는 네. 그래도 사람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는 피고인에게는 좋은 거니까 좀 이 저항이 덜한데, 만약에 무죄로 나왔는데 유죄로 넘긴다. 그러면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죄에서 유죄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포함된 수많은 대법관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평의를 하는데 그 평의 한 번 하는 거 가지고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 4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겼어요. 이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고. 그런데 평의 딱 2번 하고 지금 멈췄어요. 네. 안 그럼 이제 더 끝났나 보다. 그렇잖아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2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난 니네 거 보고 썼어. 대법원의 최신 판례 보고 니네 거 보고 썼어. 니네가 맞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야. 네. 이걸 뒤집으면 니네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지금 그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2심이나 3심이나 할 수 있는 쟁점은 다 똑같았고 아하. 결국은 이걸 전부 다 오케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였다. 즉 상고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헌법 84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내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였어요. 헌법 84조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추가 기소만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기소가 된 재판에 대한 진행도 안 된다는 건지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왕 재판이 진행됐으면 그냥 그건 유지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이제 법조인들은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대통령이 다시 뽑아야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헷갈려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화법으로 그렇게 빨리 넘기면서 이례적으로 너무 정신없이 빨리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잘 됐다. 633으로 맞춰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잘 됐다. 니네 이거 전부 다 파기 자판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근데 파기 자판은 1, 2심권 전부 다 없애버리고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알아서 그냥 양형까지 한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파기 환송한다는 건데 이거는 고등법원으로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등법원이 또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고등법원한테 너 이거 헌법 84조 적용해가지고 중단시켜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야.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거 기각밖에 안 남잖아요. 상고 기각. 근데 그거를 대선 전에 하냐, 대선 후에 하냐. 만약에 우리 박종호 앵커가 네. 대법원장이라면 예. 이왕 할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할 거 빨리 해서 빨리 털어주고 그리고 대법원이 이게 똑똑하다. 예. 헌재 너네 그렇게 시간 잡아먹으면서 늦게 해가지고 사람들 복잡하겠지. 예.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빨리빨리 할 거야. 우리는 엄청나게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형사소추 관련해서 지금 법이 없잖아. 내가 결정해줄게. 이게 법이야. 이게 판례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부랴부랴 전원합의체 바로 넘겨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미 끝났대요. 왜냐면 그 전에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예. 전원합의체를 넘기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미리미리 다 논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알고 있던 그런 그러니까. 계획 스케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금 넘어가 있지만 속도가 빠르고 이례적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은 결국 뭐 결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단은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네. 대해서도 따로 들었어요. 그래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은 이찍이었어요. 나에게 그 말 해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주말에 이찍들을 자주 만나. 예, 되게 그쵸.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만났더니 왜냐면 내가 보수적이니까. 근데 만났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론 윤석열이가 임명을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난 무리해서라도 그쪽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형식을 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명명백백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네. 예. 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찍인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부장판사였으니까 예. 야 내가 만약에 그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지기현이라고 한다면 네. 나는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를 내릴 것이고 내가 만약에 조희대라고 한다면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무죄가 아닐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조희대는 아무리 자기 성향의 보수라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이고 나머지 보수 성향 가진 재판관 또 중도 성향 가진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공식 행사 2차례 이제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외부 인사 접촉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 평의할 때 윤석열 파면 선고 전에 그때 봤던 두음불출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보이면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은 일단 노영희 변호사의 취재와 또 이 관측에 따르면 예측에 따르면은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내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연설했던 그 상황과 또 국립현충원 지금 이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이어갈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입체 생중계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평화님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주말에 바쁘셔서 힘드셨대요. 네, 지금은 이재명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노변 이직으로 넘어가다 이렇게 김재원님이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직에서 제일 싫어하는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님입니다. 아 진짜? 나를 싫어하는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같은 류에 말하는 사람 네. 많잖아. 근데 왜 굳이 나를 콕 집어서 싫어해? 전투력이 세잖아요. 그만큼 지금 요주의 인물로 네. 전투력이 아, 세다 진짜? 이렇게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이 다릅니다. 그럼 민주당이 나를 돌봐줘야지. 민주당이 나한테 해준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요? 어. 뭔가 뭐 해주겠죠. 뭐.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현장 오마이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뭐 어제 이 수락연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고 어제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계승에서 네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대선에 임할 포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 보면서 발언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그 사이에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까지 4강 그러니까 4명의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당원 투표 또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하게 되는데 뭐 결선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갈 것 김재 대변인?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요 세 사람이 3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좀 처지는데 누구도 뭐 50% 득표는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좀 김문수 후보가 좀 침체기였는데 한덕수와의 뭐 을지문덕 네. 이래가지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뭔가 공론화 시키면서 약간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4명 후보 중 사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지난주 토론에서 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 다 국민 앞에 판명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 출마 자체가 좀 부적당하지 않나.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성에 차진 않지만 한동훈 후보가 전반적으로 이 세 후보 중에서 네 후보 중에서 가장 낫다. 네. 결과를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결선에 간다. 결선에 갈 김문수, 가능성이 한동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해 봅니다. 을지문덕 말씀하셨는데 김문수의 문과 한덕수의 덕을 합쳐서 을지문덕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모습 현충원에서 참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국민의힘 뭐 좀 예선전 같지만은 2명의 결선 주자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약진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 두 명으로 오. 사실적으로 보고 있기도 해요. 예. 지금 홍준표로. 김문수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네. 을지문덕. 김문수는 지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되게 고루하고 노후한 이미지가 네. 국민의힘 사람들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뭐 좀 새롭고 힘차고 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문수 씨가 그동안 보여준 건 뭐죠? 나는 그냥 극우적이다. 네. 나는 정광훈 쪽이다. 만약에 내가 1번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한덕수에게 양보하겠다. 이거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여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저는 능력과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네. 저분이 지금 뭐 몸 건강도 되게 안 좋아서 무슨 약도 많이 드시고 계시다는데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그분을. 그래서 결국 이제 홍준표 한동훈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네.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쯤에서 그만둬야죠. 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충원 참배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누가 주자가 되던 간에 한덕수가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30일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뭐 날짜 이제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두문 분출하고 일정을 외부 일정 잡지 않고 뭐 캠프도 지금 꾸리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짜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이 4월 28일이죠. 28일 맞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일정이 네.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런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네. 나보고 만나자고 하더라. 그 전에는 대통령이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니 먼저 나에게 만나자고 하더라.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온 얘기가 소수 정예로 캠프를 꾸렸다더라.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예. 자, 오늘 일정 없이 그럼 자기네끼리는 이제 요 내용을 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정대철과 같은 원로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는 사람들이 아직 덜퍼덕 잡은 사람은 없는데 다 호남에서 잊혀진 인물들이에요. 호남에서 잊혀진 사람들. 반명대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는 네.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떤 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난 이게 되게 궁금하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제가 뭘 잘하겠다는 거죠? 나는 통상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마늘 파동 때 통상 완전히 망해가지고 특히 국민을 속여가지고 한번 쫓겨난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2를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패키지를 뭘 만들어서 7월달에 협상하는 것으로 좀 밀어놨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물어보죠. 그럼 그 7월 패키지가 뭐냐? 대답을 안 해줘요. 이것도 패키지가 또 뭐냐? 과거에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통상 협상력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자마자부터 아유 미국한테 절대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 말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어떤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그따위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협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자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국노적인 행동을 취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되게 불안하고 지금 또 걸려 있는 폭탄이 하나가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 LNG 그거 추출해내는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미국에서는 일본 보고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완전 바보 된다 해가지고 얼어 있는 땅을 주춤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네. 야 한국 그럼 니네 갈래? 좋죠. 우리 이런 거 하면 LNG를 확보하는 겁니까?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100년 200년 있다도 돈만 네. 퍼붓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이걸 또 우리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대통령 되는데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이런 정책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더 이상 이런 건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정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우리는 사대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요. 당신들이 최고예요.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것만 보여주니 네. 어떤 국민이 이 사람을 믿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잘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능력은 그건데 그래서 유일한 능력을 잘 발휘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 능력을 얘기하지만 마늘 파동 때 이미 통상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 게다가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안 알리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실정들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제 대선 출마 정치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 검증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총리로서. 총리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번에 윤석열과 같이 네. 사죄하고 내려가야지 자기가 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요. 뭘 잘해서. 네, 이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하던 모습이 청소밖에. 뭐 떠오르고 아니, 잼버리를 그따위로 해놓고는 청소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런 부분 또 이제 내란 국면에서 과연 이걸 왜 막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또 미연하고 있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모든 걸 다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혼자 계속 욕하지만 왜 그 사람을 파면을 안 시켜요? 위헌이라고 말해놓고 파면을 안 시키니까 이모와 이꼴이 된 거예요. 파면시키건 과감히 파면을 시켜야 돼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문양배 재판관한테도 내가 맨날 욕했어요. 네. 아니 왜 파면을 안 시키냐? 그 사람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모와 이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엄정하게 내릴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면 더 국민들의 비판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 정리해 주셨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그 파괴력 볼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 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뭐 특별한 파괴력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파괴력이 있다면 네. 국민의힘의 어떤 뿌리 경선 시스템에 엄청난 그런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 네. 정도의 파괴력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정도 뭔가 이재명 후보와 싸워볼 그런 후보라면은 그래도 20%대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지금 10%도 못 넘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됐어야 되는데 연세도 있고 또 뭐 저 연세에 또 무슨 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겠냐 앞으로 남은 임기 그냥 네. 잘 채우게 하자 그런 의미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국민의 바람을 배신하고 지금 이렇게 입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부적당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요 선거 중립 관리가 아니고 본인 선거 운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언제 출마하네, 내일 출마하네, 모레 출마하네 이런 얘기 자체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인가. 아니 한독수 계엄이 터졌을 때 뭐 제대로 반대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 초급 간부들, 뭐 중령 대령, 뭐 중간 관리자 이러한 군 관계자들도 계엄 명령에 대해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나는 안 따른다.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명사고도 없었는데 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군에서 어떤 우리 장병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명령 이행했다면 대한민국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량 인명살상이 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 내란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차피 출마해도 되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완전히 난갑방의 전형으로 보이는데 제발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창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출마하게 되면 사퇴하고 출마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빅텐트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 빅텐트 참여 안 한다, 합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일단은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빅텐트도 만들어진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까요? 근데 그동안에 빅텐트라는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한 명을 왕따시키고 나머지가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게 빅텐트예요. 그런데 빅텐트는 결과적으로는 그 빅텐트 중에서도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한 명을 아직 뽑기 전까지는 A, B, C, D 해가지고 이제 뭐 텐트를 만들게 있지만 네. 자 그중에 내가 1등 할래 그러고 나는 나가는 순간 텐트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모양을 들여다보게 되면 네. 우선 국민의힘만 보게 되면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등 한 사람 중에서 한 명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덕수가 들어와서 2등 중에 1등이 나면 그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한덕수에게 그렇게 꽃가마를 태워줘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덕수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만들어낸 이 조직 속에 한덕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와. 자기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소수정예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그냥 쑥 들어오면은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덕수에게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검증된 게 있나요? 한덕수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한 게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한덕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에 있어서 저항감이 생기겠죠. 그 저항감이 생겼을 때 한덕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덕수가 나이가 젊으니까 세상에
생각이 젊으니까 네. 매우 고루하고 나이도 매우 많고 관료적인 정치에만 젖어들었던 사람이라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덕수에게 모든 걸 다 단일화시켜서 몰아줬다고 칩시다. 누구든. 그러고 나면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나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네.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또 이번에는 뭐 하고 겹치죠? 윤석열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난 대선 윤석열하고 때. 똑같아지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하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은 그래도 힘이라도 좀 있고 뭔가 신선한 매라도 갖다 줬지만 한덕수가 신선하게 나 마늘 파동 옛날에 잘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 통상교섭 잘할 거예요. 미안해요. 네. 난 미국이 너무 좋아요. 미국은 날 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미국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서 한덕수 믿을만하구나. 넌 내국료지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덕수가 들어온 순간 그 점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지도는. 자, 그러면 한덕수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며칠 딱 일주일 정도 남은 상관에서 한덕수를 단일화를 할까요? 홍준표를 단일화를 할까요? 그러면 홍준표는 사실 생각이 뻔해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덕수 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샷 한덕수 걸 먹는 다 자기 밑으로 흡수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지. 그 자기가 그 표를.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같은데. 예. 아니 본인이 한덕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홍준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서로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빅텐트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지난번에도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빈 텐트다. 그럼 뭐 그냥 뭐 빅텐트라는 말은 거지음악. 거지음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그리고 계신데. 그들에게 정책을 물어봐봐요. 예. 홍준표가 정말 어이없어 웃겼던 거는 물론 한동훈이 묻는 태도가 재수가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홍준표가 한동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개라도 제대로 한 게 있어요. 딱 한동훈이 물어보면 어이없네요. 자, 한동훈님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나토 해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20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20년 공부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책을 읽어보라고 임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 똑똑하고는 생각합니까? 도대체 나는 그 토론이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거기 나는 수많은 사람들 바퀴벌레가 될래요? 자동차 바퀴가 될래요? 뭐야 도대체가 우리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 코미디프 뭐 SNL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SNL은 재밌기라도 하지. 뭐야 이게. 아유. 그래요. 솔직히 재미도 없었어요. 네, 이재명 지금 후보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자 지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현장 오마이TV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로 지명돼서 경찰에서 지원하는 경호 인력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보이네요, 이제 좀. 예, 아마 이 경호에 신경을 쓰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오늘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이제 보도, 홍준표 후보 관련된 보도가 있었죠. 이 명태균 이 홍준표 아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친윤 정치, 그러니까 윤한홍, 이철규를 아웃시키라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홍준표 후보가 페북에 친윤을 겨냥한 비판글을 올렸다. 이렇게 시점상 이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홍준표 아들과의 관계. 홍준표는 왜 페북에 이런 것도 글을 남겼을까?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명태균 리스크 이것도 건너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일 큰 난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명태균 스캔들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된 게 여러 네. 가지 어떤 증거 자료로 나오고 있고 오죽하면은 그 최모 씨라는 분은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은 행방불명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선거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면 이런 네. 것도 엄청 불거질 텐데 뭐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또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될까?
국민의힘 후보가 될까 그러한 좀 물음표도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출마 자체가 명태균 스캔들을 좀 감추려는 뭔가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기자들하고 이런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섞여 있고 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멘탈이 많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일개 지방의 선거 브로커가 광역단체장, 대선 후보, 뭐 대통령 후보 등을 정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럴 정도로 보수 정당이 망가진 것인가. 네.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뭐 이런 명태균 스캔들 같은 경우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자꾸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이야기하자 그러고 나중에 저는 이야기하자. 조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단히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뭐 될 가능성이 있어야 악재인데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언론에 네. 회자되는 것도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 관심에서 안 될 멀어지고 사람인데 있다. 뭐하러 비판하겠어요. 네. 예. 지금 홍준표 씨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자기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당 대표가 돼서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당 대표의 권한으로.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내년 지방선거에 포진시켜 놓겠다는 게 네. 그래서 자기 세력을 왕창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자기 지금 포석이잖아요, 말하자면. 공천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이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네. 한덕수가 자기를 잡고서 위로 올라가서 유일한 단일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덕수 손을 잡고 한덕수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유일한 단일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럼 지금 현재는 같이 하자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한덕수를 자기 밑으로 넣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모를까요? 김문수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한덕수 씨 당신 나하고 손잡고 내가 밀을 테니까 너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다 같이 손잡읍시다 하지만 한동훈도 마찬가지. 한동훈이가 뭐 한덕수를 올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마다 계산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를 때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 많이 없지만 능글능글한 이 기름장어 씨가 현실적으로 그걸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겠지만 네. 그런 걸 해결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이 안에서의 자기 편이 사실 많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제 결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서로 아무도 못 믿는구나. 결국 이들은 자기가 이 명태균 묻은 것을 털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서로 지금 더 묻히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이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소 참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교사를 포함해가지고 다친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상 3명, 경상 3명이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오늘 또 대선 주자 선호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데 13.4%.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0.2%, 한동훈 후보가 9.7%. 여기서 한덕수는 어디 갔어요? 한덕수 이름을 안 넣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보통 다 넣는데 요즘에 한덕수 안 넣지 않는데. 아마 안 넣은 것 같아요. 한덕수 넣었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한번 같은데. 찾아볼까요? 리얼미터. 네네.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지금 수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5 그리고 김문수
후보 13.4, 홍준표 후보 10.2, 한동훈 후보 9.7,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4.4,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2.5%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정당 지지도 보니까 민주당이 46.8%, 국민의힘이 34.6%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에 대한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저기 아까 그 리얼미터 리얼미터입니다. 그렇죠. 한덕수 들어갔나요? 아마 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예, 들어갔으면 아마 언급이 됐을 텐데 들어갔어요? 이재명 지지율 이재명 대 네. 이게 이제 아마 1대1로 했나 봐요. 이재명 대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지지율 예. 이런 식으로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고요. 네. 이재명 지지율은 광폭행보다 네. 한덕수도 대망론 속 광폭행보다 호남 찾고 손편지까지 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 있다. 지금 보니까 이 한덕수가 별로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요거 좀 찾아봐 주세요. 이게 이제 못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갤럽은 자유응답이고 리얼미터는 그 질문지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질문지에 안 넣었을 겁니다. 왜? 네. 아마 아니 여기 지금 보면요 이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예요. 이게 있어요. 이재명 48.8% 나오고요. 한덕수가 8.6%로 나와요. 네. 한덕수가 8.6%. 한덕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예, 뺀 예. 건가요? 임의적으로? 그런가 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 봐요. 이게 야권 후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퍼센테이지를 냈는데요. 이거 리얼미터 조사 기간이 2025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날짜가 그 예전 겁니다. 예전 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두 개예요. 4월 9일이면은 한 3주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보면은 이 예전에 나왔던 그 조사도 있었고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조사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역시 이제 50% 가까이 앞서가고 있다. 50% 가까이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3자 뭐 이 가상 대결 뭐 이런 것도 지금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제 여기에 말은 대해서도 그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한덕수를 넣고 했는데 네. 왜 뺐다. 그 이후에는 왜 안 넣냐는 거죠. 그래요. 그걸 안 넣어서 결론 정당 후보들만 아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한덕수 후보래요. 전 벌써 후보라는 말이 입에 딱 붙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 정식으로 들어갈 것 여론조사에 같은데요. 왜 빠졌냐? 네. 여론조사가 한덕수한테 압도적으로 몰리거나 여론조사 흐름이 한덕수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흐름으로 갔으면 안 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나물의 그 밥.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한덕수의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공표할수록 뭐 별거 없네. 뭐 한덕수나 김문수나 뭐 그게 그거네. 그런 여론이 지금도 은연중 퍼지니까 네. 아마도 조금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이 21대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출범은 30일에 할 걸로 보인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이 중도 보수 진영 인사를 영입하면서 통합적으로 키워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것 중에는 네. 능력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념이나 정치 성향 같은 것들은 조금 보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캠프에 모시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가고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지호 대변인 저는 열심히 이렇게 방송하면 됩니다. 지금 뭐 또 이제 이재명 이제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서 뭐 줄 서는 사람도 많다.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엄청 많죠. 네. 그만큼 이재명 이제 후보의 이제 대세 이게 점차 이제 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어대명 뭐 어대명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뭐 구대명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90% 지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한겨레에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윤여중 영입. 이거 굉장히 어떤 이재명 선거 캠프의 그동안의 선거 전략과 부합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윤여준 위원장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과감히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씨를 영입했다. 뭐 좀 깜짝 뉴스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런 자리를 내줘도 민주당의 주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본진이 정말 단단히 뭉쳐 있고 네. 어떤 중도 확장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뭉칠 수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대단한 수를 뒀네요. 네. 네. 자, 민주당 쪽 이제 얘기는 어쨌든 통합의 방점을 찍고 있고 네. 지금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넓게 또 친소관계 구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통합의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방문도 예정돼 있어요. 네. 역시 AI 우리 미래 발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또 신경을 쓰면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근데 SK가 지금 예?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해킹돼가지고. SKT, 예, SK텔레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유심을 바꿔준다 그랬는데 유심이 모자르대요. 네, SK 쓰세요? 전 KT 쓰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SKT 쓰셔요. 걱정입니다, 진짜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예. 뭐만 잘못해가지고 틱 하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유심이 모자르다니까 더 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다 원하는 사람 교체해주겠다고 했는데 해주겠다고 해놓고 못해요. 아마 오늘 여기저기 대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났고 이번 SK 하이닉스 방문하게 되는데 이 행보 자체가 지금 피리오사 방문도 그렇고 AI 뭐 지금 각 후보들이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행보를 보면 뭐 실질적인 실용적인 또 꼭 가야 될 때 꼭 가야 될 그런 부분들 꼭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 120조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그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실은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럴 만큼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사례는 있지만 네. 어떤 용인 지역까지 반도체 벨트를 이렇게 확장한 데 있어서 대단한 공을 세웠다. 그때부터도 IT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IT 기업들을 또 국내 유치하고 사실은 뭐 미국, 대만, 또 유럽 이러한 IT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고 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또 국내 유치해야 되고 또 지방 발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하고 있다. 지금 뭐 말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맨날 뭐 그냥 갑론을박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오늘 후보로 선출된 그 다음 날 첫 일정은 현충원을 가고 두 번째 일정은 SK 하이닉스 방문 아주 좋은 일정이다. 앞으로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뭐 한덕수가 이제 빠져 있는 조사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뭐 KBS가 한국 리서치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또 뭐 들어가 있는 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SKT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앱 사용자가 많아서
접속이 안 되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텔레콤 엉망이라니까요. 유심 무료 교체 신청. 2,300만이나 되는데. 예. 우리 최 작가가 SKT 쓰는데 어플은 접속 불가고 외부로 들어가 보니까 대기 걸려서 안 움직인다고 지금. 맞아요. 얼마나 엉망진창이네요. 고통인데.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 근데 작가가. SKT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늑장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어플이 안 켜진다는 우리 방태훈 기자도 어플이 아직 안 켜진다고 대기조차 안 된다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꿔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일이 많다. 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분들 보면은 내란 종식이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뭐 통합 그리고 뭐 화합 성장 얘기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이라는 것도 가장 맨 앞에 내세우면서 강조했단 말입니다. 아 근데 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나는 그냥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들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 그 사람의 역량이나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거 몇 가지만 제대로 해놔도 사실은 괜찮아요. 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거 다 그냥 A도 잘하고 B도 잘하고 C도 잘하고 뭐 저기까지 한 100가지 다 잘해라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일 필요한 거 10가지만 딱 골라가서 그것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대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가지 여기서 잘하고 나머지 토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인프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그걸 잡아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업화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가 해결할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도 않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정권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네. 이 정부가 혹은 이 대통령이 음.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사니즘이고 경제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줘서 먼저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인프라 확충에. 인프라 확충에. 그래서 말하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건 꼭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적이라든가 뭐 그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도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또 이 상황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예, 종합적으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아니, 그렇지 안 그러면은 뭐 그 네. 사람이 무슨 철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래 이제 국민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또 방명록에도 우리가 봤으니까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은 것도 우리 국민과 함께 해냈으니까 그럼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책도 떠오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네. 첫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네요. 함께 사는 세상, 국민 행복한 나라. 함께 살아야죠. 네, 네. 그럼요. 국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좀 녹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출 또 국민의힘 한덕수 제가 후보라는 말을 오늘 처음 썼는데 하지 마요 아직. 이 말이 계속 이제 나오고 매우 저도 모르게 불편해. 후보라는 말이 매우 나와요. 불편해요 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